안녕하십니까. 코스인TV 주간한 뉴스 성혜진입니다. 모다모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 갈변 샴푸를 두고 대립하면서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위해평가 결과 모다모다의 블랙 샴푸 원료인 124 트리하이드록시 반젠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와 카이스트가 1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내 약학과 독성학을 전공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가 자사 샴푸의 THB 사용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이번에 행정 예고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재검토될 수 있기를 호소했습니다. 배영진 대표는 식약처가 사전적 예방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 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오늘 자리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에 언론과 식약처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 교수이자 자연 갈변 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혜신 교수를 비롯해 THB 성분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전해줄 경상대학교 약학과 이규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현 교수가 참여해 식약처의 행정 예고안을 제고할 수 있는 반박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는 감으면 서서히 염색이 돼 자연 갈변 샴푸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150만 병이 팔린 제품입니다. 폴리페놀 성분 연구를 지속한 끝에 모다모다와 해당 제품을 공동 개발한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 석좌 교수는 자연 갈변 샴푸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독성이 강해 기존의 연모제로 염색을 하는 게 불가능한 고령의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저질환자, 알러지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독성이 강한 성분으로 변색을 하는 게 아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성분으로 편리하게 노화 모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모다모다 샴푸가 가진 의의일 것이라고 제품의 개발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왔고 식약처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고 THB 성분은 이 세정 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세포의 무해함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약학과 이규리 교수는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이후의 제품 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THB 성분이 기존의 염색약 주성분인 피페닐레디아민 성분과 결합할 시의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이 실험이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할 시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는 무엇보다 같은 보고서에서 THB가 연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조차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과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모다모다 샴푸가 이번 행정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현 교수는 식약처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이번 행정 예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던지 아니라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자연 갈변 샴푸에서 THB 성분은 폴리페놀을 물에 녹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염색약에서 THB 성분은 일종의 산화제 같은 커플러 역할을 해 이 성분이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에 따라 유해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THB 성분의 유전 독성 우려가 있었다면 화장품뿐 아니라 염색약까지 THB 성분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교수는 샴푸보다 염색약의 독성 우려가 높다는 점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염색약에는 PPD 및 아민 계열의 화학약품이 널리 쓰이고 있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부 감작성 우려는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어 THB를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려면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신 교수는 THB의 기존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인체에 유해할 만한 수준의 유전독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번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과 정부 인증의 민간 비임상 시험기관 캐몬을 통해 해당 제품의 인간 두피세포 2종 대상 색채 이상 유무 시험과 유럽 소비자 안전성 과학위원회에서도 진행하지 않은 쥐 골수세포 대상 유전독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모다모다의 배영진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모다모다의 임직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번 식약처 발표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을 자사 제품의 소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과 THB 성분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식약처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식약처가 이번 행정예고안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해당 성분과 자사 제품에 대한 전문 의약품 수준의 유전독성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식약처가 이 자료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모다모다의 기자회견 이후에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THB의 경우 유럽 소비자 안전성 과학위원회에서 2019년 비임상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2년 12월 유럽에서는 사용 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의 조치 결정의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유럽에서의 평가 결과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THB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한 상황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식약처는 행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간까지 수렴한 제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코스인TV 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